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몇 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고도 제한도 있지만 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몇 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반대 규제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 이야기인데요. 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최저 층수 규제, 다시 말해 몇 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가 일제시대에 지은 건축물을 비롯해 낡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반드시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물만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구시는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건물만 지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손보지 못하게 돼 오히려 도시 미관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이라 다 아름다운 가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90곳, 일반 미관지구는 17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모두 3.35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대구시의회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최저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곳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층에서도 작은 건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서민들은 그렇게 고층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는 이 규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말 이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최저 층수 규제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4도, 상주가 35도, 달성군 34.8도 등 울진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었습니다. 현재 대구와 의성, 구미 등 6곳에는 폭염경보가, 경주, 안동 등 경북 13개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의성이 35도 등 내륙 지역으로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울진,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닭이 발견됨에 따라 대구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고병원성 AI 의심 토종닭이 발견된 대구시 동구 도동의 농가와 500m 이내에 있는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 오늘 새벽에는 3km 이내 농가도 선제적 살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군 부단체장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지역별 긴급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온 대구 동구 가금류 거래 상인이 경북에서도 가금류를 판 것으로 드러나 경상북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 거래 상인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과 오리를 팔았고 지난 4월부터는 영천과 경산 등 경북 8개 시군 전통시장 13곳에서도 가금류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대구 거래 상인이 다녀간 전통시장 13곳을 소독하고 도내 13개 시군 가금류 상인 19명이 키우는 가금류 3만 5천여 마리도 예방 차원에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오늘 경상북도청에서 체외 진단 기술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엑세스바이오와 3천만 달러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는 고령군 쌍림농공단지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말라리아 질병 진단 키트와 진단기기 연구시설과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7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이해훈,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참가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관련 공통 질문에 답하고 주제별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보수 적통을 두고 한국당과 경쟁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보수 지지도가 높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지세를 넓힌다는 전략인데 후보 4명 가운데 1명이 당대표, 3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8일까지를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과 가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안전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을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야영장과 유원지, 수련 시설 등 200곳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가뭄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용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 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개인 과외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학원과 같이 주거지 외부에 교습자 표지와 교습비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 상생발전협력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시장 전 상인회장 54살 A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열 때 전달받은 상생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기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부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